4월 저점에서 5,50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S&P 지수는 5,900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간 목표는 6,600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합리적인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2월보다 지금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P 500 6,600은 2월보다 지금이 더 달성하기 쉬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톱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불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예측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S&P 500 6,6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톱니가 올 4월 달에 분명히 사라고 했습니다. 톱니의 말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매수라였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톱니가 잘 맞추는 것은 사실이고 그가 불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불장은 꽤나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상반기 때 하락 부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깊이가 2020년 3월달 깊이랑 비슷합니다. 톱니의 말처럼 4월달이 최저점이었고 S&P 500은 51선, 200일선이 깨지면서 하락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51선,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2020년 3월달에 V자 반등이 나오고 이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2021년 연말까지 끊임없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3월달부터 2021년까지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10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죠. 물론 S&P 500이 상승하면서 테슬라 역시나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을 통한 흑자 전환, 그러면서 템베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웨이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51선, 200일선을 깨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대량 생산보다 더 큰 호재가 남아있죠. 로보택시, 자율성 기술력, 비감독 FSD, 사이버캡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불장으로 보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로보택시가 나와서 $500를 찍는다, 여기가 아닙니다. 이 상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결국 상승 곡선이 오랫동안 지속돼야지 $1,000를 찍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S&P 500이 6,600포인트를 넘어서 올 하반기 때 불장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원로 연준 이사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면 시장이 활력을 불어줄 그 돈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S&P 500은 호황장으로 돌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중국 관세 전쟁인데 어서 빨리 이제 통화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인데요. 결국 힘싸움을 하는 것이고 조만간 합리적인 숫자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전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협상도 했는데 포로 교환만 합의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렇다면 S&P 500이 올해 6,6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테슬라는 호재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결국 호재가 있어야지 이 상승세와 함께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AI 공식 페이지에서는 미래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성입니다. The future is autonomous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머스크의 글을 이렇게 재게시하고 있죠.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큰 거 한 방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테슬라 AI 팀입니다. 테슬라 팀들은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로보택시 상표 등록은 거부가 되었지만 테슬라 로보택시 상표는 등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 3를 통해서 사이버캡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캡이랑 똑같이 골드색으로 페인팅을 하고 이제 카메라가 앞부분에 저렇게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사이드 미러는 그냥 떼버렸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이버캡의 카메라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은 자동차 엑스포에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AI 엑스포에서 사이버캡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인도에서도 오토파일럿 테스트 드라이버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자율주행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웨이모를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압도할 것이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규모 부분에서, 스케일 부분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기술 테크 기업들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곧 있으면 테슬라가 정고점을 뚫어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강조하는 것은 테슬라 이코시스템, 테슬라 친환경 시스템, 테슬라 안에서 모든 생태계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의 애담 조너스가 10억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을 하려면 미국 전체 전력망 한 개에 해당하는 연간 4,000테라와트/시 이상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머스크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의 100%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머스크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로보택시 사업, 옵티머스의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 에너지 팀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머스크가 만든 생태계입니다. 네바다에서는 100만 번째 파워홀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 머스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바다 팀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죠. 그리고 XAI가 지금 현재 가치가 113빌리언 1130억 달러의 가치로 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향후 XAI가 테슬라에게 인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XAI의 가치가 100빌리언이 넘습니다. 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가치가 향후 테슬라에게 합병이 된다라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더욱더 거대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자면 노르웨이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13%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테슬라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달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차 전환율이 좋은 국가이고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폭스바겐이 되었던 르노가 되었던 유럽 기업들한테 테슬라의 모델 Y의 판매 대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도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분에서도 유럽에서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단 머스크가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선 만큼 유럽에서의 어느 정도의 상승세, 안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서 빨리 저가형 모델 Y 출시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농촌 전기차 판매 촉진 리스트에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가장 잘 밀어주는 것 역시나 사실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S&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연봉을 받은 최고 경영자였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0달러를 지급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이 테슬라 주식에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머스크는 부자가 되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면 머스크의 자산은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나 머스크와 같은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believe 90% of the future value is autonomous and robotics. Now, look, in terms of margins, delivery, growth, that's obviously very important to near-term numbers. But why is Tesla clearly going to be such a leadership in autonomous when Waymo's already busy doing it?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echnology here, with Waymo going all in on LiDAR and a very different tactic coming from Elon Musk and Tesla. Yeah, look, Waymo clearly a head start, but I think Waymo, they're going to be at the kids' table relative to Why? where I view Tesla in the coming years because of the scale and scope. Waymo's in 4 cities, $230,000 cars. Like, in other words, when I look out over the coming years, I think this is going to be dominated by Tesla in terms of cybercabs. It all starts obviously in the next few weeks in Austin, but no one will match the global scale and scope of Musk and Tesla. And I think software is really going to be where,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that's going to be a huge driver. And then you look at the autonomous future, robotics. I mean, that right now is kind of going to be like where the next stages are of AI spend. It's going to be a golden age for Tesla led by autonomous. And now you got the biggest asset of Tesla, Musk, clearly refocused, which I think is so important into this next chapter.
But a big part of the value going forward, it's going to be about AI. It's not necessarily going to be about units. It's about monetization of the 10 million Teslas on the that have been sold to date. And to me, that's really the story when it comes to Tesla going forward. Although clearly you do have to see a rebound in China, you have to see some sort of stabilization in Europe, as well as a rebound in the US. But a lot of that is going to be new models and ultimately the next gen vehicles coming out.